네,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오늘 이제 간만에 또 그 비욘디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채팅을 아무도 안 남겨주셨네요. 매우 충격이고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의료 민영화가 온다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일부 분들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한 것이 민영화를 위한 빌드업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통령도 지금 시스템을 뭐 이렇게 흐트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시스템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꼭 윤 대통령만의 책임은 아니고요. 지금 사실 우리 모든 정권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은 지금 민영화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제가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거예요. 핵심 요약이 뭐냐면 우리나라 의료 좋다, 민영화 싫다 이러면은 건강보험을 좀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랑하시고 좀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부나 국민이나 모두 건강보험을 지키자. 이 소중한 건강보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 사랑하는 분 저 본 적이 없습니다. 돈 많이 내시는 분들은 그냥 뭐 많이 낸다고 화를 내고, 그리고 뭐 안 내시는 분들은 혜택이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화를 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올려도 뭐라 그러시는 거 보면 아, 우리나라 이 의료보험은 오래 못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민영화가 민영화가 이제 눈앞에 닥치더라도 놀라지 않을 그럴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게 이제 오늘 강의입니다. 평안한 가을님 안녕하세요. 예, 은채경님, 빛나밤님, 윤이님, 이윤님, 빛나밤님은 소리 저만 안 들리나요? 하는데 은채경님은 잘 들린다고 하니 볼륨을 좀 키워보면 어떨까 싶고요. 해피바이러스님 감사합니다. 이윤님 의료보험을 한 달에 1,600불, 2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병원비가 싼 이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건강보험 덕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질문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의료비가 싼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무엇이죠? 네,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 뭐 조금 투박하긴 해도 할 말은 이게 진실이에요. 국가 관리 그리고 진료 금액이 다 정해져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개인 부담금을 조금 내고 나라에서 그 돈으로 국가 부담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료 수가라는 말을 이제 요새 의료가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료 수가는 뭐냐? 환자가 의료 행위를 제공받고 의사에게 내는 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수가를 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 굉장히 가격이 싸고 보험료도 싸기 때문에 이윤님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 최고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라고 말씀을 이런 분들 하시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의사 부족하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기다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우리나라처럼 빨리 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의대 증원의 원모한 단초가 됐죠. 그래서 이 수가 협상, 이 수가를 누가 정하느냐? 이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들은 당연히 수가를 올리고 싶죠. 왜냐하면 내 진료 행위가 더 돈을 많이 받길 당연히 바라는 거고, 건보공단은 올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가 협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3자일 것 같은 이 시민단체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집단이 건보 재정 축내면 안 돼. 저는 이 축내면 안 돼라는 말이 상당히 신선합니다. 아니, 의사들은 의료의 대가로 건강보험에서 자기 몫을 가져가는 거고, 그것도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가져가는데, 이거를 축낸다고 표현을 한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이에요. 이분들은 자기가 회사 재정 축내는 회사 다닌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다시 할게요. 이 시민단체는 월급을 어디서 받지? 시민단체에서 받나? 시민단체 재정 축내면 안 되겠네, 이분들은. 이런 내 태도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분들 맨날 이래요. 무분별한 의료 수가 인상 반대. 재정운영위원회 그럼 의사들은 대체 매년 물가 인상률만큼의 수가도 올리면 안 됩니까? 왜 의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 수가 인상 절대 안 돼. 뭐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거는 이 노조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 현대차가 사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때도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했다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취재 가니까 야, 창피하니까 이거 신문에 내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했던 분들이 바로 이 노조분들인데 뭐 이분이 그분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 누구나 돈 많이 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제값 받고 싶은 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워낙 시민단체가 우리 강력하고 우리 건강보험재단의 이 그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가는 원가 이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설마 원가 이하로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진짜 원가 이하예요. 그 전에 행복한 인생님 필수 의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견 부탁한다는데 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 의료 전문가 중에서 답 주실 분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사실 제가 지금 이건 뭐 농담식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나라에서 필수 의료 살리는 길은 민영화밖에 없을 거라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필수 의료는 점점 쪼그라들어서 옛날 우리가 받았던 필수 의료는 받지 못할 겁니다. 네, 이웃님. 네. 안 그래도 지금 미국 보험 얘기 제가 아까 살짝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넣었었는데 어쨌든 진료받고 약 받았는데 19,000원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보험이 없는 아들이. 근데 미국은 150불, 250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진짜로 원가 이하예요. 그래서 이건 2024년 8월 11일에 나온 중앙일보 보도인데 이거 보시면 이게 원가 보존율이에요. 보시면 산부인과 61%, 외과 84%, 신경외과 84%, 안과가 좀 높네. 근데 웃긴 게 제일 높은 게 안과인데 139%야. 마진이 이 정도 남는 그런 장사가 세상에, 그러니까 의료를 장사라고 한다면 그런 게 있나?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이 제목 보세요, 제목. 이거를 안과 빼고는, 아니, 안과랑 응급 빼고는 다 수가가 원가 이하라고 충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 원가 보존율이 4배 차고 뭐 이런 얘기를 하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면 뭐 정말 필수 의료과도 마찬가지예요. 원가인 항목이 하나도 없네. 심장내과 빼놓고는 다 그러네. 이거는 무려 민주당의 그 발표인데도 이렇게 원가가 보존이 안 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거 보세요. 댓글 보세요. 야, 저걸 보고도 과별 4배 차이를 생각하네. 원가 보존되는 과가 4개밖에 없는 걸 봐야지. 얼마나 이 진료과들을 쥐어짰는지 100% 넘는 데가 거의 없네. 식재료 원가 5,000원인데 밥값이 5,000원이면 그렇게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죠. 그래서 신봉식 이제 선생님, 산부인과 선생님이 이분이 이제 예전에 뭐 산부인과에서 회장하셨나 뭐 그러신 분인데 우리나라 지금 분만이 지금 전국에 400곳 정도래요. 근데 일본이 3,000곳. 근데 우리나라 인구를 따졌을 때 최소 분만 병원 수가 700개가 돼야 되는데 400곳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애 낳으러 가기가 참 힘든 세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분만 수가가 낮은 것도 이유가 됩니다. 우리나라 분만 수가 300만 원. 미국은 얼마냐? 제왕절개가 얼마냐? 2,200만 원. 일본은 700만 원입니다. 국내 분만 수가는 수십 년 전 거의 그대로다. 이런데도 수가 올리면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뭐 맹장염. 이건 뭐 저는 블로그 글을 뭐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뭐 참고는 되죠. 그래서 맹장염 수술 5천만 원. 그러니까 7년, 2022년에 쓴 글이고 7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미국 도착했을 때 맹장염에서 뭐 4만 달러, 5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뭐 퇴원도 빨리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뭐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병원에 되게 많이 가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병원 가는 횟수가 되게 높잖아.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GDP 대비 의료비가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아요. 평균이 9.5%고 우리는 9.6에서 9.9%.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보다 외래 진료 횟수가 2배, 3배 정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거의 안 쓰는 나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고요. 그리고 건보 재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굉장히 싸잖아. 싸요. 그리고 뭐 올리려고 그러면 다 눈을 부릅뜨고 있어서 수가도 잘 못 올려. 근데 여기서 이 건강보험 심평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이분들도 막상 만나보면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어쨌든. 근데 이 건강보험 심평원은 뭐 하는 곳이냐? 의사들이 나 이건 진료했으니까 건강보험재단에다가 이제 돈 내놓으라고 수가를 달라. 원가 이하의 그 수가를 달라고 하면 그걸 깎는 분입니다. 네. 의료가 진료하고 돈 달라고 할 때 이거를 삭감하는. 심평원은 곧 삭감이라는 것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심장이 안 뛰면, 심장이 안 뛰잖아요. 심장이 안 뛰면 산소가 들어있는 혈액이 온몸에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에크모라는 게 있어요. 에크모. 에크모는 뭐냐면, 에크모는 이렇게 혈액을, 심장을 안 거치고 그냥 그러니까 혈액을 밖으로 빼내서 산소를 넣어준 다음에 다시 이거를 돌려서 온몸에 돌려주는데요. 이게 뭐, 물론 폐가 안 좋은,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이 에크모, 메르스 때 에크모가 좀 히트쳤죠. 메르스 덕분에, 이 에크모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살았죠. 폐가 산소를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게 바로 에크모인데, 이 에크모를 써서 환자가 살면 비용 처리해주는데, 환자가 죽을 환자한테 에크모 썼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에크모를 안 써도 되는데 쓰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면 에크모는 병원마다 몇 대 안 돼. 그래서 함부로 꼭 급한 사람한테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환자 죽었다고, 또는 이 환자한테 에크모 왜 쓰냐고 이렇게 삭감을 하십니다. 이래서 건강보험이 많은 돈을 아꼈습니다. 네. 그래서 삭감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의 신청 규모가 무려 639억 원이나 되는데, 전년 대비 23%나 증가한 거는 뭐냐면, 그만큼 삭감을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32건이나 되네요.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혈우병 환자한테 삭감을 이제 당했어요. 얼마를 당했냐면, 혈우병 약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혈우병 약값이 굉장히 비싼데 6억 원, 6억 원을 삭감을 당했어요. 6억 원.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기각당해서 이의 신청. 뭐 이의 신청해봤자 뭐 잘 되겠습니까? 왜냐면 심평원에 이의 신청하면 심평원이 기각하지. 그렇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기각을 당해서 나중에 결국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잘못됐다, 삭감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인정받았죠. 근데 물론 이제 심평원이 이거 좋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삭감된 걸 다시 찾으려고 6억 원 정도 되니까 이제 일을 정말 열심히 뭐 소송서고 이의 신청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그런데 삭감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 긴 시간을 이 투자를 하느니 그냥 포기하고 말죠. 그냥 눈물을 머금고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어쨌든 우리 심평호는 거의 골키퍼로 따지면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스페인에 카시아스란 골키퍼가 있었는데, 그 골키퍼 같은 정말 철벽수문장이에요. 철벽수문장. 예, 이웃님, 수많은 보험이 있는데 의료소송 맡아주는 보험은 아직까지는 그게 뭐 의무화되거나 이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답은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당황해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한 노보세븐이라고, 이 혈우병 약인데, 약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약값이 보시면 이 120KIU가 200만 원 뭐 이렇게 되거든.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 되는 약을 뭐 쓰다 보니까 6억 원 좀 썼나 보지. 근데 이거를 갖다 안 주겠다고 막 그러다가 행정소송 패시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삭감을 인정받고, 그러니까 삭감해서 돈을 회수되기는 정말 어려운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제 악담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직원 및 심평원 직원들, 가족들은 아주 특별히 해당 기관 관련자라고 떴으면 좋겠다. 딱 심평원 가이드라인에만 맞는 진료만 하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평원에 대한 의사들의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심평원은 왜 이러는 걸까요? 자기 돈도 아닌데. 아니, 의사한테 왜 돈 줄 걸 주는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칠까? 이유는 이게 삭감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성과 지표가 올라가요. 성과 지표가. 근데 이건 뭐 경향평가에서 완전 삭제됐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심평원장이 되면 자기 삭감 많이 해야, 너는 정말 훌륭한 심평원장이구나, 그리고 미래가 있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은 든든하죠. 의사한테 줄 거 안 주고, 그리고 깎고,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매우 튼튼할 것 같죠. 예, 이웃님이 오늘 한국 의사 선생님 미국 오시면 소아과 ICU 전문의가 하루에 4,500불 우와 벌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후려치는데 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항상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 이거는 올해 의료사태 나기 전에 이미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가 계속 있겠다. 이거는 2002년, 2004년 자료 찾아봐도 계속 건강보험 위험하다 20년 넘게 위험하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위험하다고 계속 20년 전부터 이게 뭐 20-30년 전부터 나왔다 그러면 역대 정부가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권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고갈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의료비가 일단 싸잖아요. 그러니까 싸다는 게 이게 맹점이 있어. 싸다는 게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건강보험 이게 진료비가 그 비싸다 그러면 병원에 그냥 뭐 취미로 가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 그런데 병원비가 싸.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은 딱 그러니까 이 정도 쌓여 있단 말이죠. 이거는 눈먼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꼭 과잉 진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진료비가 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싸니까 야,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보고 야, 병원도 비교해보고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말벗하려고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과잉 진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외래 이용 횟수가 OECD 1위야, 1위.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보험료가 싸고 아무리 그렇지 뭐 합니까? 그냥 진료 횟수가 많으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제 정말 너무 이거 보고 잠깐 놀랐는데 이게 2022년 7월에 쓰인 그리고 시사인이야, 시사인. 여러분 시사인은 약간 이거든. 저쪽인데 여기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김현철 님이 의료비 싸다고 꼭 좋을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뭔 얘기냐면 청소년 이제 입원 진료비를 싸게 했더니 너도 나도 입원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검사가 아닌데도 더 쉽게 하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 이게 청소년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청소년 입원비를 내렸더니 더 오래 입원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바람에 결국 청소년 건강과는 관계없이 돈만 나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 보는 성향으로 봐서 성향 때문에 29명의 그 댓글이 되게 별로 안 좋은 댓글이 많아. 거의 이딴 글이 뭐 이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말을 막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말이 맞아요. 싸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값을 받는 게 좋지.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식당 갔을 때 뭐 설렁탕 1,000원 그러면 여러분 먹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딴 건 다 10,000원인데 설렁탕만 1,000원이야. 그러면 찜찜하잖아. 이거 뭔가 이거 사람 못 먹는 거 준 거 아니야? 이러잖아. 우리나라 의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싸다고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2021년 기사인데 1년에 365일 매일 3번꼴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가 23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000번 1년에 1,000번 넘게 병원에 간 사람이 23명이야. 23명. 이거 의료 쇼핑이야. 의료 쇼핑이지 쇼핑. 그리고 이 실손보험도 마찬가지. 실손보험이야말로 의료 쇼핑을 더 부추기는 정말 이건 악의 화신이니까 악의 화신까지는 아닌데 이것도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이 실손보험 많이 타간 사람 76만 명이 1,000만 원 이상 타갔다. 2,183만 명은 한 번도 실손보험료를 타지 않았어. 저도 그 중에 하나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건강보험이 실손보험과 결합하고 그러니까 의료보험료가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그러니까 뭐 의료비가 싸고 실손보험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데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못하고 병원에 계속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적신호가 됐으면은 정부나 특히 이제 그 건강보험 심평원 같은 그런 분들 있잖아. 뭐 건강보험공단? 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제지를 안 하는지, 왜 이거를 계속 놔둬요? 여러분 이거 이해 갑니까? 건강보험 재정을 그렇게 아끼는 분들이 이렇게 아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생긴 겁니다. 올해부터. 올해 9월 7일 날 뉴스도 이게 올해부터 발동됐는데 드디어 외래 진료 365회 초과되면은 그때부터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한다. 지금 우리나라 본인 부담률이 뭐 30%대잖아. 근데 이거를 90%로 올린다. 그런 겁니다. 올해 드디어. 정말 신기하죠? 이런 일이 어떻게 계속 방치돼 왔는지가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연 365일 넘게 외래 진료를 받는 것일까? 네, 누굴까? 70대 노인이 이제 절반 넘게 차지를 하셨고요. 365회 초과하는 분들은 2,500분. 근데 이분들이 물론 뭐 병원에 뭐 가서 건강이 더 좋아진다면 모르겠는데, 예, 여기서 이제 단서가 있죠. 뭐
꼭 많이 가야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예외야. 이거 예외인데 어쨌든 365회 그 가는 분들 댓글 보면은 동네 의원 가면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대기하시고 아픈 사람들이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병원을 직원보다 더 열심히 출근한다. 그리고 아파서 간 게 아니라 의사 간호사랑 잡담하고 싶어 간다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 실비보험에서는 연 180회만 보장하는데 건강보험은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 365번이 웬 말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거는 소비자 측면, 그러니까 싸니까 많이 가고 소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과소비의 끝은 허탈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료 이용을 마음껏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져. 우리가 30%대밖에 안 되고 다른 나라가 80%, 90%인데 우리나라 30%대야.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면서도 만족을 못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정권을 앙코가 뭐야?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된 선심이 있어, 선심. 봐봐요. 그 2004년에 11월 5일에 15일에 그 건강보험은요 원래 6인실만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2인실 간다 그러면은 어차피 2인실 간다고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건강보험은요 생명에 꼭 필요한 것만 돈을 준다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5인 이하 병실도 이게 가능하다고 되고 나중에 이제 문재인 케어 되면은 뭐 2인실도 3인실, 4인실, 2인실도 아마 이게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건강보험 적용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MRI 내년부터 뭐 MRI 보험은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노인 장기 보험 뭐 되고 이건 뭐 필요한 건데 그리고 암치료 2008년에 암치료 본인 부담금이 절반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은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그 다른 사람보다 부담을 덜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암치료 이게 2008년 됐을 때는 암치료 본인 부담금이 5%가 됐어요. 저도 이 혜택을 한번 받아봤는데 암에 걸렸지만 신세계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떤 걸 해도 5%밖에 안 된다니까. 뭘 해도 정말 되게 너무 충격적인 그런 거였는데 이거 보고 아마 병원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병원 가보면 야 건강보험이 이렇게 좋구나를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제 뭐 저소득층도 많이 확대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심지어 뭐 이거는 이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생명과 지장 없지만 얼굴 화상 입었을 때 성형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거. 뭐 저 이것도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난 이게 화가 나는 거지. 비염, 소화불량, 디스크, 한방첩약에 건보자 뭐 이런 거. 이거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어떻게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게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 혜택이 있잖아요. 틀리도 원래 안 되다가 됐고 뭐 이것저것 해갖고 2004년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지금까지 모든 정권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늘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케어 이건 뭐 그 유명한 문재인 케어 이건 문재인 케어를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가 원래 진짜가 이거예요. 아무리 그 건강보험 그러니까 병원에 많이 가도 1년에 중증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의료비를 100만 원 이상 못 내게 하는 거예요. 100만 원 상한제. 와, 이건 정말 비현실적인 거죠. 환자 의료비 부담이 연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그런 세상. 1년 내내 입원해서도 100만 원만 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같은 대선에 나왔던 분이 이렇게 말하죠. 그 4대 중증 질환, 암, 심장, 뇌혈관, 뭐 희귀 난치성 질환 이 4대 질환의 진료비를 100% 보장하겠다. 이러면 보험이 남아납니까? 이렇게 선심성 정책을 좌우 가리지 않고 했던 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근데 다행히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걸 안 지켰지.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지켜라!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 지키면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그냥 끝난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케어의 선택진료비 없애고 뭐 2인실, 3인실도 보험 해주게. 정말 좋죠. 생생나지, 진짜. 이게 내 돈이 아니거든. 그래서, 야, 2인실도 내가 해줄게. 얼마나 좋아, 이거. 그러니까 모든 정권이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내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는 데만 주력했어요. 이들 중 누구도 건강보험의 재정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를 생각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한 명도. 그리고 MRI도 뭐 초음파 뭐 많이 늘었고 MRI도 3배가 됐고 이로 인해서 수천억 거의 몇 조 원 정도가 전 날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건강보험 우리는 원 없이 국민들은 원 없이 쓰고 정부는 혜택을 계속 늘려서 야 이것도 보험해줄게 이것도 해줄게 해가지고 지금 경쟁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혜택을 이제 더 늘리지 말고 이대로만 가자.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물가 상승만큼만 올리자. 이게 선택지 1이고, 그리고 혜택을 올리면 그에 걸맞게 건강보험료를 올리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은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하신 동안 제가 이걸 질문을 읽겠습니다. 박지연님, 우리나라 병원 접근성 너무 좋습니다. 의료 붕괴될까 봐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그러니까 OECD 국민 1000명당 의사 수 가지고 의대 증원 됐는데 사실 접근성은 최고잖아. 근데 이 접근성이 중요한 건데 이 쪽수를 가지고 이 그리스 같은 나라 우리보다 많은데 그리스 병원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병원 많이 가는 사람 정말 많다. 주치의 제도도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빅5를 원하는데 뭐 주치의가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국민과 정부가 경쟁적으로 건강보험을 소모한다. 그러면 그 값은 대체 누가 치를까요? 여러분 누가 치릅니까? 이것도 국민이 치르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가 딱 됐을 때 이거 보세요. 근데 원래 문재인 케어가 되면 정부가 의료비가 좀 더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는 그거예요. 뭐 대학병원 그러니까 빅5 같은 대학병원을 그냥 다이렉트로 가도 뭐 그냥 거의 갈 수 있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냈고 그리고 특진비도 없앴고 뭐 보험 혜택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는 굉장히 많은 돈이 추가로 드는 거죠. 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로 인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문재인 케어 좋아. 국민 건강 향상됐어. 하지만 건강보험료 추가로 내는 거는 난 싫어. 이런 마음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혜택은 더 받고 싶고 돈은 죽어도 낼 수 없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처럼 건강보험료를 문재인 정권에서도 원래 올리기로 한 것만큼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동결도 저는 뭐 꼭 좋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이 재정 고갈이 되는 속도보다 그러니까 속도만큼 인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월급에 이게 그러니까 10년간 건강보험료율이 우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2014년에 월급의 6%였는데 지금은 7.9%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1%가 늘었지. 근데 이걸 보면 굉장히 많이 낸 것 같지만 사실 1년에 2만 원 정도 늘었어요. 우리가 연봉의 인상 폭을 생각하면 이게 과연 많은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현행법에 의하면 월급의 8% 이상을 낼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거 개정하면 난리 날걸요. 어쨌든 근데 보세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병원비를 되게 많이 쓰는 그러니까 병원에 많이 가는 나라인데 월급에 독일은 14%, 프랑스 13%, 일본 9.21%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8%가 한계야. 우리나라 좀 적죠. 근데 이렇게 혜택을 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올릴 거면 혜택을 늘리지 말던가. 근데 혜택 늘리면서 계속 이걸 묶어놓는 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2021년에 이제 2021년에 이때쯤 되면은 내년 건강보험료를 갖다 이제 결정하거든요. 1.89% 인상한다 그랬어. 1.89%. 직장인이 한 달에 평균 얼마 내냐? 2,475원. 그것도 이 시기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는 때라니까. 근데 보세요. 문재인 국고 바닥내고 이렇게 국민 희생시키냐? 참기 힘들다. 공감 20일.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식당 가서 음식 더 시키면 돈 더 내야 되는데 우려는 왜 이렇게 돈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문재인 케어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마터면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아주 초기에 박살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이상하게 건강보험 흑자가 많이 나서 20조 이상이 쌓였거든요. 근데 문재인 케어가 딱 되고 나서부터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작살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2018, 19 몇 조씩 그러니까 2조 8천억이 적자가 났는데 2020년에 적자가 좀 줄어들고 2021년에는 2조 8천억이 흑자가 났습니다, 여러분. 왜 흑자가 났을까요? 그러면서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말했죠. 야, 우리 문재인 케어하고도
2조 8천 억 흑자 냈어. 우리 얼마나 훌륭하냐, 대단하지 않냐, 이게 바로 민주당 힘이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준석도 이준석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 고열 짜냈다는 게 자랑이다. 근데 이 두 개 다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정권이 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국민 고열 짜낸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이때 왜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서 적자가 계속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흑자가 난데없이 흑자가 됐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흑자는요, 이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 안 간 거예요. 그래서 흑자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코로나 여파 이후로 계속 흑자가 누적돼 갖고 2022년, 2023년, 3년 다 합해서 8조 원 가까이가 흑자가 더 나는 바람에 원래 흑자 20조, 문재인 케어 전에 20조보다 더 많은 28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도 둘 다 모두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손을 많이 씻고 그래서 감기 안 걸리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 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병원에도 잘 안 갔어. 취미로 병원 가는 분들이 병원에 안 갔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남 탓, 내 탓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증언이 됐지 않습니까? 증언이 돼서 어쨌든 이 대통령이 28조 흑자에 굉장히 감동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의대 증언 이제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막 돈을 막 쓰시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 건강보험 이 재정 가지고 다 쓸 거다라고 하면서 2028년까지 10조 원 투자한다고 그러고 올해 벌써 1조 2천억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어쩌고 해갖고 모두 20조 더 쓴다는데 어떡하지 이거? 금방 박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의대 증원 안 했으면 안 써도 되는 돈이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막 쓴대요. 쓴다고 지금 아주 대단하신데. 근데 여러분, 자, 그 28조라는 돈은 그러면 많은 돈일까요, 여러분? 빈쌀만에 비하면 매우 적은 돈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빈쌀만 재산은 여러분 2,800조더라고, 2,800조. 근데 2,800조가 아무리 그래도 야, 롯데호텔을 400시를 뭐하러 통째로 예약하지? 왜 이 사람은 돈을 이렇게 쓰지? 저는 이게 어릴 때 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거 보면 막 화가 나. 이게 돈 뭐 이렇게 써. 28조. 근데 그 28조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건강보험 재정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2060조가 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가 적자가 날까요? 5,765조가 적자가 난다고. 그리고 2040, 2,500조, 678조. 2030년 정도만 되면 우리나라는 이미 건강보험이 더 이상 그러니까 의료로 기능을 못하고 이때쯤은 이미 우리가 민영화를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파국이 올 수밖에 없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정말 민영화가 싫으면 이거 의료 이용 자제하거나 뭐 자제하고 의료 뭐 건강보험료 더 내겠다고 하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 고갈 시점을 좀 늘려야겠지. 그런데 그렇게 해도 오래 못 가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파국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선택의 기로가 다시 왔습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올려서 고갈 시점을 뒤로 미룰 것이냐 아니면 민영화로 갈 것이냐. 이거 선택하시는 동안에 예. 영구리님의 그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 난 너무 좋아합니다. 집에서 정기적으로 기생충약을 먹냐? 저는 먹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한테 구충제 먹을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건 좀 그렇죠. 사다 놓고 온 가족이 먹을까 말까 하는 중이에요.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고. 전 집에 개 5마리 키우는데 개로 인해서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건너가는 기생충은 제가 알기 없거든요. 그래서 안 드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 연구리님은 굉장히 좀 불안하셔. 그래서 드시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정부의 선택은 뭐냐? 정부의 선택은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올해 지금 9월 6일이잖아요. 의대 증원을 하고 사실 의대 증원하면 여러분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예를 들면 지방에 병원 없다면서 지방에 의사가 뭐 생긴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에 못 갈 사람이 가는 거잖아. 그런 거잖아. 어쨌든 진료의 수는 늘 수밖에 없고 의료비는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 의대 증원의 와중에도 2년 연속 동결했어요. 2년 연속.
지금까지 동결이 딱 2번 있었어. 2017년 있었고 2009년 있었나? 2번 있었는데 2년 연속은 처음이야. 와. 올릴 필요 있지만 고물가 고려. 야 이거는 좀 아닌데. 올릴 필요가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올려야죠. 고물가랑 고금리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인제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이 말을 합니다. "혹시 의료 민영화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알았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정부가 지금 당장 민영화 생각하진 않겠지만 이대로 가면은 사실 민영화의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민영화라는 게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사실 뭐 미국 계신 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저기 잠깐만 제스퍼님 고양이 3 마리 키우는데 1 년에 구충제 1 번, 2번 드신다고. 뭐 괜찮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예. 한국도 이제 한 달에 의료보험료 1,600불 내야겠네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민영화되면은요 뭐 일괄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뭐 잘 아시겠지만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의료보험을 들면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민영화하면은 인제 그 좌파분들이 가장 인제 크게 선동했던 게 바로 이제 시코인데 이게 진짜 선동은 사실 아니에요. 이게 인제 누가 만들었지 이거? 마이클 무어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여기에 이제 나온 제일 충격적인 얘기는 어떤 이제 손이 곪은 사람이 병원비가 없어 가지고 그냥 손가락 잘라 버리는 뭐 그게 되게 무서운 길인데 그러면서 인제 그때 많이 그랬잖아요. 건강보험 의료비가 맹장 수술이 뭐 2,000,000원 온다 뭐 이렇게 막 했었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저는 딴 게 아니라 인제 저기 좌파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시민단체 분들은 항상 인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1번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도 또 그랬는데 보수 정부만 들어오면 맨날 민영화 가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했지만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든 지금 민영화로 지금 본인은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민영화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 지금 이 와중에 민영화 안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석가 공자가 와도 이거는 민영화를 못 막는다니까. 이게 언제 가느냐가 문제지 글쎄 그 기간을 뒤로 미룰 수 있냐 없냐가 문제지 민영화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영화에 대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비워야 돼요. 인제는 좀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보세요. 국민 건강 팔아먹는 의료 민영화 사실 민영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오버를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요. 의료 민영화 중단. 정말 이분들은 문재인 케어 나올 때는 전혀 반대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거야말로 민영화의 단초야 사실 그게 더 큰 그건 아니다. 이번 게 더 큰 단초다. 재벌만 배불리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왜 재벌만 배불리지? 뭐 어쨌든 근데 여러분 민영화에도 그 장점은 있어요, 장점은. 뭐가 장점이 있냐면 의료 가격을 이제 건강보험에 정하는 게 아니라 민간 보험사가 이제 정하는 거예요. 사실 건강보험 수가에서 제일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이거죠. 동네 병원에서 진료하는 거하고 빅5에서 진료하는 그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1차 병원에서 그냥 의뢰서 받아서 그걸로 다이렉트로 3차 병원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뭔데 근데 사실 물론 이제 뭐 감기 환자 같은 경우 감기 같은 거야 뭐 여기서 보나 여기서 보나 똑같겠지만 그보다 쪼끔 더 전문적인 질환이라고 한다면은 그보다 쪼끔 더 공부를 하고 수련을 많이 쌓은 의사가 돈을 더 받는 게 맞지 않나? 여러분 예를 들면 뭐 김앤장하고 뭐 동네 집 앞에 변호사하고 가격 똑같이 받으라고 그러면 변호사들 바로 거리로 쏟아져 나올걸요? 근데 지금까지는 빅5랑 개원이랑 수가를 똑같이 받았다니까. 저는 이게 되게 좀 이게 오히려 이상한 거였긴 한데 지금까지 우리 건강보험은 그런 식으로 했었죠. 예 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장점이라는 게 이거 의사에게 장점이라는 거지. 빅5 의사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진짜 장점이지. 많은 분들이 여러분 3분 진료를 저주했습니다. 의사들 욕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3분 진료예요. 근데 이제 3분 진료가 왜 그러냐면 약만 타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평균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러면 3분 진료를 굉장히 싫어하시겠네요. 자 민영화가 되면요 여러분 가격은 그보다 한 4 배, 5배 낼지 뭐 또 10배 낼지 몰라도 의사랑 20분 최소 15 분, 20 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3분 진료 불만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빠른 진료, 빨리 진료 보고 빨리 수술 받게 된 비결이 사실은 3분 진료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빠른 진료는 받고 싶고 3분 진료는 싫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는 사실 안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의료 사태 났을 때 3분 진료를 그렇게 욕하는 걸 보고 저는 3분 진료가 나쁜 거라는 생각을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그리고 3분 진료가 없는 민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하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소위 우리가 필수과가 항상 문제였잖아요. 우리나라 필수과는 지금 거의 망해갈 직전이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시 회복되기 이제 불가능한 그런 게 됐습니다. 뭐 수가가 낮기도 하고 그리고 소송 위협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필수 민영화가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진료비가 각 과별로 차등이 되고요. 수술을 진료비가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민영화에서 그러니까 우수한 필수 의료를 내 보험 고객으로 내 보험 의사로 많이 이제 보험사가 만들어 놓고 이분한테 진료 받도록 하고 돈을 많이 받는 거지. 필수과 수가가 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필수과의 수가가 낮기 때문에 또는 필수과 취직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개원가를 헤매던 그분들이 내가 드디어 배운 거를 써먹구나 하면서 민영화된 그런 의료 시스템에서는 원래대로 복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응급실이나 소위 심장내과, 산부인과 이런 필수과가 의사가 모자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1번은 사실 뭐 장점은 아닐 수 있는데 2번, 3번은 큰 장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영화가 꼭 나쁜 건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나쁜 걸 수 있는데 요건 나쁜 걸 수도.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건강보험료를 10,000원 낸 사람과 한 500만 원, 1,000만 원 내는 800만 원, 그러니까 800만 원 낸 사람하고 그 의료 혜택은 똑같이 받아요. 예를 들면 이제 줄을 딱 섰는데 10,000원 낸 분이 먼저 왔어, 병원에. 그럼 그분이 먼저 받는 거야. 그렇거든요. 그런데 민영화 시스템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그 직장인 중에서는 가장 그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이 42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장은 절반 내주잖아, 직장에서. 그래서 424만 원을 내는 분이 있더라고, 월. 1년에 5천만 원 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손해야, 손해. 왜냐하면 이분들이 민영화가 되잖아. 그러면 이 월 424만 원 내면은 그 VIP 중에서 VIP고 그냥 말만 하면 헬기까지 떠서 하면 이분 모셔갈걸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분도 424만 원을 매달 내도 병원에 가서 그냥 진료 대기표 뽑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영화는 어떤 것이냐?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낸 만큼 유리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건강보험료는요, 여러분, 보험 상한제가 있어, 상한제. 왜 상한제가 있는 줄 아세요? 이거는 세금이 아니야. 준조세라고 해요, 준조세. 이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준조세라서 얼마를 내더라도 혜택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많이 계속 버는 돈이 올라가는 감에 따라서 계속 올리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상한액이 사실 매년 올려. 근데 이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혜택도 못 받고 돈만 내고.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얘기 해줄까? 이게 원래 이제 건강보험은 상한선이 있어서 이거 이상 못 올린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놀랍게도 지금 고영인이라는 분이 있어. 고영인. 처음 들어보니. 난 처음 들어봤는데 민주당 의원이에요. 당연히 민주당 의원이죠. 근데 이분이 뭘 하냐면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거야. 그래서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면 저 부자들, 정말 하는 일 없이 돈만 버는 저 부자들한테서 1조 원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 이걸 하겠다는 거야. 와, 진짜. 이거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맞나 싶은데 이 고영인 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형평성에 맞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그래서 28만 원 이하, 월소득 28만 원 이하도 19,000원 내는데, 아니, 그 돈 뭐 많이 버는 놈이, 야, 5천만 원 못 내? 뭐 이런 거야. 그래서 형평성 측면에서 이거 없애려고 하는 거야.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가 다행히 저는 이 상한제 뭐 관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여기 포함된다면은 야, 내가 이 나라에서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이거 있어야 되나? 우리나라 뜰까?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민영화에 직격탄을 맞는 분들. 민영화가 왜 안 좋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소득층의 민영화에 별로 안 좋아요.
그 비싼 보험에 못 든 분들은 싼 보험에 들잖아요. 그러면 보험에서 해 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액 보험에 들면 모든 거를 그냥 풀로 해 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헬기까지 모셔갈 수 있고 의사가 그냥 나와서 정문 앞에 기다릴 수도 있는데 저소득층 싼 보험이 들면은 제한적인 진료밖에 받을 수가 없고 빅5 병원은 아마 비싸서 못 가고 국가가 지정해 주는 공공병원만 갈 수 있습니다. 갈 수다가 뭐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 인제 이재명 대표가 인제 성남의료원을 막 인제 열심히 해서 지었잖아요. 그리고 인제 "야 이거 정말 좋은 병원인데 니네 여기 가라."고 하고 인제 본인이 안 가시는 분인데 성남의료원에 지금 의사가 없어. 그래 갖고 의사가 없어서 심정지 환자가 입원 거부되는 뭐 이런 곳인데 이런 데를 가야 돼, 이런 데를.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너무 이런 슬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민영 미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안 하려면은 그러니까 현 건강보험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 엄청난 이득을 누리는 이 시스템의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돈 많이 버는 뭐 10% 20%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건강보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라니까. 그쵸. 그게 맞지. 이분들은 정말 건강보험 덕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왜 항상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지? 왜 물가 상승률 정도 인상한다고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리고 계속 다른 나라보다 훨씬 쪼끔 내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건 뭡니까? 이게 2016년 기사인데 이거는 이 단체가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 17조 흑자 쌓아 놓고 보장성 강화 안 한다.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렇게 내는 사람이 많을 때 흑자액을 많이 쌓아 놔서 빈쌀만에 준하는 2,800조 정도를 모아 놔야 그래도 이게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건데 근데 흑자 이거 꼴랑 17조 있다고 지금 이거 더 돈 내놓으라고 하는 이분들 보면은 정말 이분들은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진짜 이분들이야말로 민영화의 그 앞잡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여기 정부도 그렇잖아. 여론에 밀려서 보험료 인상 못 하고 이걸 인상을 못 하면 그러니까 인상 반대 여론이 높으면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민영화 갑니다."라고 협박도 하면서 이거 하면서 올려야지. 그리고 적립된 보험료 가지고 선심성 정책 펴려고 하고. 이 문재인 케어 시작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문재인 케어 시작할 때 "우리 보험료 많이 안 올릴게. 그냥 보험료 적립된 거 쓰겠다."고 했다니까 처음에 이분이.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2017년 기사. 2023년이면 이거 다 소진되는데 그때부터 국민 세금으로 보험료 보존해 줘야 되는데 어쩔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너 5년 하고 말겠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계속 이 땅을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모든 정부가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중에 뭐 일부는 뭐 5% 안에 드는 뭐 초상위 계층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 저 같은 사람들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영화 반대를 하고 싶으면 우리 건강보험 사랑하고 건강보험 적립금 그만 쓰라고 막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혜택을 늘리려고 그러면 혜택 늘린다고 좋아하지 말고 "이게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새로고침 님이 여기서 뵈서 너무 반갑다고 예 이윤 님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많이 못 읽어 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예 정말 네 제스포 님이 말이 과격했다면 죄송하다는데 사실 제가 말을 못 들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 사실 우리 거기 선심성 정책 펴는 정부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사실 아무리 욕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대통령 임기 5 년밖에 안 돼요 정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을 후손들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건강보험 좀 아끼고 그러니까 정말 건강보험 아끼지 않으면 민영화 진짜 온다는 거.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글렀다. 저는 민영화 간다고 보고요. 언제 10년 후에 갈지 20년 후에 갈지 그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시고 저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